자, 이번 시간은요,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행정절차법상의 그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절차입니다. 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절차를 서술하시오 쓰면 굉장히 쓸말이 많습니다. 굉장히 쓸말이 많아요. 근데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조정 절차도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집단 분쟁 조정 절차, 요게 아직 기출되지 않았습니다. 요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그래서 분쟁 조정 위원회 일반적인 조정 절차도 정리하면서 출제 가능한 거는 그 중에서도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중요하다. 자, 일단 분쟁 조정 위원회를 왜 설치하는 거다? 예, 분쟁 조정 위원회는 개인 정보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해서 소위 소송으로 가지 않고, 즉 소송의 부담감을 좀 줄이고 당사자 간의 그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자, 조정의 신청은 당연히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겠죠.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고지해줘야 돼요. 너 분쟁조정 신청 받았다라는 내용의 신청,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되고, 공공기관이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처리기간이요. 처리기간. 분쟁조정위원회는요, 분쟁조정을 신청을 받은 날, 분쟁조정에 대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해야 되고요. 심사를 해서 조정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역시 이 경우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자체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처리 기간 자체를 연장 가능하다. 어떻게? 분쟁조정위원회 자체 의결로 처리 기간 연장 가능하고요. 그 다음 조정위원회는요,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하는 그 사유와, 그죠?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자체를 누구한테? 신청인에게 당연히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신청인에게 알려줘라. 그 다음 네 번째, 자료의 요청이에요. 자료의 요청. 자,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은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분쟁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해라. 이때 정당한 사유 없으면은 당연히 요청에 따라야 되는 거죠. 자료 요청. 누가 하는 겁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 그 분쟁 당사자 혹은 그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해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전에 43조 제1항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해서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예, 목차 다섯 번째였고요. 여섯 번째, 분쟁의 조정이에요. 조정안을 작성할 때, 분쟁 조정 먼저 조정안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 조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라. 첫 번째, 조사 대상 침해 행위의 중지. 그래서 조정안을 작성해야 된다. 두 번째,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구제 조치요. 그 밖에 필요한 구제 조치. 그 다음에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면요, 지체 없이 어떻게 된다? 각 당사자에게 역시 알려야겠죠. 당사자에게 알리고
조정안을 제시받았어요. 그래서 자,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로부터 조정안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입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서 수락 여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수락 여부를 15일 내에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된다?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수락하지 않았다? 15일 내에 어떠한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네. 그 다음에 수락이 이루어지면요. 어떻게 된다? 이제 조정안을 작성했지만 조정서를 분쟁위원회가 작성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하는 거죠. 기명날이 난다. 이렇게 해서 기명날인이 이루어지면 이 효력은 뭐다? 재판상 무슨 효력? 화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겁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 다음에 자 7번 조정의 거부와 중지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뭡니까? 성질상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혹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 목적 자체가 부정한 목적이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가 되면 당연히 조정 거부 사유는 죄송합니다. 당사자에게 신청인에게 알려줘야겠죠. 신청인에게 알린다.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요. 신청된 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만약에 조정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절차가 진행 중에 신청인 혹은 한쪽 당사자가 어디에?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조정의 처리 자체는 중단되는 겁니다. 조정의 처리 과정은 중지되고 중지되면 이거는 역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겠죠? 알린다. 자, 지금 보세요. 당사자 1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이때는 그 조정의 처리는 중지되는 거예요. 조정의 처리는 중지된다. 조정의 처리는 중지되는 겁니다. 이게 뭐와 비교되는 거다? 집단 분쟁 조정과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적으면 되고요. 집단 분쟁 조정 절차는 좀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단 분쟁 조정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만 따로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다. 쓸 말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단 분쟁 조정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면요. 자, 개인정보 처리자 등입니다. 정보 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 침해가 다수예요. 네, 다수. 그래서 다수라고 하는 것은 50명 이상을 말하고요. 그래서 다수의 정보 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이 된다. 이러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 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이 바로 집단 분쟁조정입니다. 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라 함은 피해, 권리 침해를 입은 정보 주체의 수가 50명 이상이다. 근데 그 정보 주체를 제외하고 다음 5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제외사항이 있어요. 제외사항. 요거는 여러분 시행령 내용인데요. 대통령령에 4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 일괄적 분쟁 조정을 의뢰 신청하는 것인데, 자, 이게 49조인데요. 요 내용을 여러분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요거는 그대로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법제 49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라는 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건을 말한다. 네. 그래서 피해 또는 권리 침해를 입은 정보 주체의 수가 다음 각목의 정보 주체를 제외하고 몇 명? 50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다음 각목의 정보 주체는 또 제외되는 겁니다. 디테일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도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개인정보 처리자와 분쟁 해결이나 피해 보상에 관해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 주체는 제외되죠.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 조정 기구에서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 주체, 그 다음에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정보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미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저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정보 주체는 제외되는 겁니다. 제외. 집단 분쟁 소송에 있어서 정보 주체의 일부가 소송을 청구했다? 이런 경우는 조정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그 절차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 주체는 제외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집단 분쟁 조정 소송에서 잘 구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단 분쟁 조정에서 자, 정보 주체 일부가 소송을 청구했다. 그때 절차가 중지되는 게 아니라 뭐 하든 말했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 주체는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 일반적인 분쟁 조정 위원 조정 절차와 구별하자.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구별해야 된다. 요거 일방이 정보 주체 일부가 소를 제기했다. 그럼 요 일방은 제외. 처리 절차가 중단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요. 의의를 받고요. 나머지는 자, 조정의 신청이에요. 정보 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 침해가 다수의 정보 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이다. 분쟁 조정 위원회에게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의 신청이고요. 대표자 선임할 수 있다. 누가? 분쟁 조정 위원회가요. 집단 분쟁 조정 당사자 중에 소위 예정에 그 공동의 이익, 즉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 적합한 1인이요. 혹은 다수입니다. 1인 혹은 수인이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 조정 절차의 개시를 공고해야 되고요. 처리 기간은 집단 분쟁 조정의 기간이요. 요거 공고 이후,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고요. 역시 6번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전 합의 권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쟁의 조정. 그래서 조사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사 대상의 침해 행위의 중지라든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 조치 갖거나 비슷한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해서 조정안을 작성하고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서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 거부한 것을 본다 그랬죠. 그다음에 조정안 자체를 수락한 경우는 그 효력 자체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분쟁 조정도 마찬가지다. 보상계획서 제출 권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단 분쟁 조정에 있어서 정보 주체 일부가 소송을 청구했다. 그때 절차 자체가 중지되는 게 아닙니다. 중지되는 게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 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할 뿐이다. 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정 절차에 있어서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조정 절차는 분쟁의 조정 방법, 조정 절차, 조정 업무 처리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민사 조정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 조정법을 준용한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중요하고 특히 집단 분쟁 조정 잘 정리하자. 자, 수고하셨습니다.